네이버에다가 미리 캔버스 라고 적고 여기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미리 캔버스의 사이트입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땐 이렇게 로그인과 5초 회원가입이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5초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아이디 이제 고르면 돼요. 일단 네이버로 간편가입 저는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구글로 가입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가입하는 걸로 할게요. 가입하실 땐 이렇게 누르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을 수가 있거든요. 적어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구글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들어왔어요. 자, 일단 제가 요거 눌러서 똑같이 들어갈게요. 새 디자인 만들기 1000에 1000픽셀. 일단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의 창과 비슷하게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부터 전 설명을 할게요. 혹시 요 옆에 이렇게 눈금자 나와 있고 해요? 안 나와 있죠? 요거는 세팅하는 건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할 때 이 미리 캔버스가 좋은 이유는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눈금자나 레이어를 제공해 준다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세팅을 하냐면 여기 혹시 도형들 보여요? 여기 전체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눈금자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눈금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요 줄이 안내선인데 이것도 안내선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겁니다. 이 안내선은 우리가 더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요. 뺄라면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업할 때 방해된다 싶으면 안내선을 잠궈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레이어 순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좀 덜 선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할 때 이 레이어가 왜 필요할까 싶긴 하지만 나중에 어떤 모양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양 안에는 굉장히 많은 레이어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제가 아무거나 눌렀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렇게 있어서 내가 뭘 선택하기도 해당 적혀 있는 거를 선택하기도 좋고 뭐 없애기도 좋고 지우거나 편집하기가 레이어가 남아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를 켜놓고 작업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직은 저게 무슨 얘기일까 싶지만은 일단은 제가 한번 얘기만 좀 해봤어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요 미리 캔버스에다가 소개를 드릴 거는요. 각각의 요소들,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요 위쪽에 있는 요 메뉴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요거는 되돌리기.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했을 때 이전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면 되돌리기. 너무 돌아갔다 다시 실행할래 하면 다시 실행. 그리고 요 옆에 크기 조정이라는 부분을 눌러보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입력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적고 적용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요. 픽셀 단위나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단위로 모두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해요. 물론 웹상의 작업이면 픽셀 단위를 쓰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뭐 명함을 만들겠다. 그럼 센티미터로 바꿔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위도 내가 원하는 단위로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치수도 내가 원하는 치수를 딱 입력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미리 캔버스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카드뉴스 사이즈라든지 유튜브의 사이즈라든지 인스타그램의 각각의 사이즈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이즈를 잘 몰라도요. 대략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만드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카카오톡 알림톡 이미지가 몇 사이즈인지 내가 다 찾아볼 필요 없이 여기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바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로고를 잡으니까는 뭐 500에 500으로 맞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입력을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이즈를 직접 그냥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를 골라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메뉴 중에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뭐냐면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과 같은 게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검색을 할 때 내가 만약에 로고를 만들고자 한다. 그럼 로고 이렇게 치면은 로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떠요. 그러면 이런 모양들을 보고 난 이런 모양으로 좀 꾸미고 싶은데 이런 게 있다면 해당 모양을 선택해서 수정만 좀 하시면 되겠죠. 지금 키보드가 이런 식으로 적어서 뭐 글씨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요 가에서 물론 이건 나중에 좀 더 배우지만 이렇게 끌어서 너비를 조절해서 맞춘다든지 이런 어떤 작업들을 우리가 만약에 해가지고 조금 수정해서 쓸 수가 있죠. 제가 로고를 쳐봤지만 로고 말고 다른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송 공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배송 공지에 대한 사진들, 즉 템플릿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골라서 수정하시면 돼요. 단 여기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왕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은 무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게 요 미리 캔버스예요. 자, 템플릿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셔서 수정 한번 해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요 밑에 있는 내용들 조금 이따 안내를 드려볼게요. 또 설날에 대한 것들 나오고 여기서 관련된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을 눌러서 가져와지거든 수정해서 쓰면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미리 캔버스라는 이런 워터마크가 쫙 찍혀 있는 것들은 이거 무료가 안 떠 있는데도 이렇게 잔뜩 박아놨네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우고 쓰셔야 되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 여기 미리 주식회사 대신에 이런 식으로 고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갖다가 써도 되더라. 그죠? 그리고 다운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는 거는 그냥 일단 미리 만들어 놓은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바꿀 내용들만 조금만 수정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좀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템플릿 설명 드렸는데 일단 질문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돌아보고요. 딱히 없다면 작업 공간서부터 또 이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템플릿을 한 번씩 확인해 보셨을 거고요. 여기다가 해도 되긴 한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저는 새 창 하나만 더 띄워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다시 여기 전체 메뉴 눌러서 새 디자인 만들기는 다시 디자인을 새 창을 띄우는 거예요. 해서 뭐 1000에 1000 뭐 이 정도로 해서 만들까요? 그러면 아까 옆에 이렇게 작업하던 게 있고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새 창이 하나 떴죠.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메뉴들을 좀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작업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작업을 하던 것들을 불러올 때예요. 그래서 아까 요거 작업하던 것도 보이고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들도 이렇게 보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요거 작업하던 거를 선택해서 디자인을 덮어 쓴 다음에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이라는 건 이전에 내가 작업했던 걸 불러와서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때 그때 쓰는 게 작업 공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한 거는 임시 저장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었던 이것도 저장하기를 누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작업하던 걸 다시 불러와서 작업하겠다. 그럼 여기 선택해서 원본 편집하기 해서 불러오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덮어 씌워서 다른 작업을 하겠다. 그럼 이 디자인으로 덮어 쓰기 해서 여기서 이제 다른 걸 새로 만들어도 되는 거죠. 물론 필요 없는 건 휴지통으로 버릴 수도 있고요. 요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버려볼게요. 그러면 예. 자, 이번에 여기 사진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에서는 사진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사진을 검색하면 그 사진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진을 찾고자 해서 음악이라고 쳐봤더니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진들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왕관 그림들 있는 거는 역시 돈이 드는 이미지들이고요. 돈이 안 드는 이미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클릭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클릭하면 여기 가져와지고, 요 가장자리 동그라미들은 크기 조절 버튼이에요. 그래서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크기를 조절해서 넓힐 수가 있어요. 사각형 밖으로 나간 부분들은 어차피 잘리는 부분들이니까 내가 보이고자 하는 부분이 잘 보이게만 조절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진에 대해서 내가 보정을 할 때는 사진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필터라고 뜹니다. 그래서 사진에다 필터 효과를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조정해 가서 밝기나 대비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맞춰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에다가 색깔을 다시 채우고 싶다. 그러면 색깔을 이렇게 채워서 넣는 것도 되고, 아니면 뭐 그림자를 넣는다면 이 사진 안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라데이션 마스크는 사진의 가장자리를 흐리게 해주는 거. 그래서 타입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니까 적용해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진이라는 곳은 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왕관이 꽤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무료 스탁 이미지에서 사진을 받아오는 방법과, 그리고 내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일단 좀 흐리게도 해볼까요? 투명 누르서 좀 흐리게 해놓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내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업로드를 누르면 내가 아까 저장한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여기 사과 배경 없애는 거 요거를 선택해 올게요.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서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배경을 미리 이미지 그 배경 제거 사이트에서 정리를 해놨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가져와서 활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배경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크기 조절해서 원하는 데다 배치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사진과 업로드 같이 설명드렸는데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가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 요소 이따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이 사진을 복사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복사도 돼요. 뭐 아까 사과 같은 경우 사과를 여러 개 놓고 복사해서 만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옆에 보면 투명도, 정렬, 순서, 반전 이런 거 보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회전하고 싶으면 여기 회전을 누르면 되는 거고,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뒤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조절도 돼요. 자, 일단 한 번씩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해서 잠깐 지우고요. 요소 설명하겠습니다. 요소라는 거는 도형이나 아니면 약간 그래픽 요소 같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찾고 싶은 요소를 치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 요소를 찾아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픽 요소의 경우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골라서 색깔을 고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뀌게 설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얘도 바꿀 수는 있네요. 3개의 색깔 나와 있죠? 선택해서 이렇게 바꾸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수정이 되더라. 근데 못 바꾸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소를, 그래픽 요소를 찾아서 넣을 수도 있고요. 요거보다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건 요 도형선, 아이콘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 도형의 경우는 사각형이나 동그라미, 세모 등의 내가 원하는 도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사진이 있을 때 여기다가 디자인으로 사각형 도형을 놓고, 이 도형의 색깔은 저는 뭐 흰색, 투명하게 해서 살짝 비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멘트 글씨를 적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죠. 아니면 이런 디자인도 좋아요. 밑에 내려서 사각형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요. 우리 리본 띠 두르듯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띠를 둘러서, 예를 들어 여기 색깔은 뭐 빨간색, 뭐 투명도는 뭐 다시 이렇게 진하게 하고, 뭐 그림자를 살짝 지게 한다든지 해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뭐 특가세일 이런 걸 달아도 괜찮겠죠. 그림이 좀 애매하네요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런 사각형이나 원형, 그리고 뭐 삼각형 같은 모양에서도 좀 다양하게 디자인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 도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이 있고요. 또 기본 도형 테두리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쓰면 좋을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을 때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요소에 있는 기본 도형 테두리의 사각형을 일단 여기 맞게 늘려요. 그러고 사각형 색깔은 여기 색상 눌러서 원하는 색깔로 고르시면 돼요. 여기 색깔. 그리고 두께도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서 놓으면은 이렇게 깔끔한 하얀 사각형 테두리를 만드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도형들을 활용하신다면 꽤 다양한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선 같은 경우도 되게 다양한 선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일반적인 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림에 좀 투명도를 주고, 아니면 아까 눕기 따가지고 요것만 놔도 돼요. 이렇게 한 걸 가져와 볼까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미지 배경 제거하는데 아까 그 사이트에서 제거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요소에서 아까 선에 양쪽 화살표 있는 선 뭐 이런 걸 골라서 얘를 여기다가 놓고 너비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길이 몇 센치 적고, 여기 두께 여기 모양도 내가 원하는 대로거든요. 화살표가 싫으면 이런 짝대기 표시도 좋죠. 색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되니까. 이거를 컨트롤 누르면 복사되니까 이렇게 위치 바꿔가지고 여기 세로 길이, 여기 가로, 세로 적어가지고 사이즈표 같은 걸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주의사항 같은데 밑줄을 긋거나 꺾은 선 이런 것들을 내줄 수도 있겠죠. 모양들은 되게 다양해요. 이런 모양도 이쁠 것 같아요. 모양 넣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해서 선에도 쓸만한 게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 공주 메뉴판 같은 거에 쓰기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메뉴판에 위아래 꾸미는 장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디자인들도 저는 좋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텍스트를 적어서 이렇게 올려서 약간 강조하는 글자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소 부분에 선이나 도형들은 활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만 활용하신다면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같은 것도 여기 이게 색깔이 까만색이라 그렇지 빨간색으로 하면 뭐 강조해서 어느 부분에 내가 강조 표시 준 것처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그렇게 응용할 만한 것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세요. 진짜 많아요. 이런 것도 이쁘죠? 자, 일단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게 프레임. 요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배경을 좀 이쁘게 깔고 싶은데요. 저번에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도 있어서 이 밑에 배경이란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배경이나 여러가지 배경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배경을 깔아볼 수가 있거든요. 살짝 저는 한지 배경을 한번 깔아봤어요. 물론 단색 배경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형으로 이렇게 내가 제품 사진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소에 여기 보시면 기본 프레임에 원형 프레임이 있습니다. 모양은 길쭉하게 할 거면 길쭉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될 거고, 여기에 업로드해서 제가 딱 사이즈에 맞게 찍은 게 없어서 일단 이걸로 할게요. 이 그림을 넣어요. 그리고 크기만 좀 조절할까요? 위치랑 사진의 필터 효과 조금 줄고, 밝기가 너무 밝으면 밝기나 대비 좀 조절해서 만들면 되고, 이 프레임에다가 난 그림자도 주겠다.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아니면 프레임에서 테두리가 있는 것도 활용 괜찮습니다. 테두리의 색깔 조절 다 가능하거든요. 색깔은 여기 있는 것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를 누르면 더 다양한 팔레트에서 색깔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색상을 골라주고 아까처럼 그림을 넣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소싱했던 아령 조명인데요. 이렇게 해서
뭐 넣는다든지 활용이 가능하겠죠. 요소의 프레임에는 진짜 다양한 모양들이 많아요. 프레임에 기본 프레임에도 되게 다양한 프레임들이 많지만 분할 프레임이나 스타일 프레임도 있어요. 목업 프레임도 재밌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모양을 골랐어요. 그러고 여기 안에다가 만약에 컴퓨터 뭐 화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여기는 없겠죠. 제가 업로드한 사진이 없을 테니까. 근데 캡처한 화면 같은 느낌이 있다면 그런 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윗부분을 좀 자르려고. 그러면 마치 핸드폰에서 이 화면이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업 프레임을 써보시는 것도 좀 재밌어서 프레임 같은 것들도 효과를 좀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진짜 여러분들 맘인데 예를 들어 이런 디자인도 있죠. 요거를 넣고 요거를 두 개를 넣을까요? 어쨌든 이런 디자인을 이렇게 넣는다고 가정하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놨다라고 한다면 사진을 여기다 그냥 끌어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뭐 이런 사진으로 할까요? 이런 거 조절해서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 넣어볼까요? 가운데만 좀 생뚱맞으니까 바꿀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만드시면은 충분히 디자인 만드시는데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포토샵은 이런 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직접 이거 펜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포토샵보다 훨씬 초기에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요소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려보았고요. 표도 있어요. 표에는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있는데 사이즈 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갖다 쓰면 돼요. 글씨 크기 조절해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있으면 행은 추가해서 적으면 돼요. 해서 뭐 적으면 되겠죠. 필요 없으면 요거도 행절 제거 가능하니까 필요한 만큼 늘려서 만들고, 여기에 색깔 또한 이렇게 선택이 안 되죠 오늘. 이렇게 선택해서 색깔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도 꾸밀 수가 있고, 위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옷 디자인을 아까 눕기를 따가지고 올려놓고 이렇게 적어도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사이즈 표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활용만 잘 하시면 유용하게 아마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차트 또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 뭐 몇 명이 몇 프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뭐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혹하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쉽게 만들어 넣을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 데이터를 적으면 여기 반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차트의 스타일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소는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뭐 조합해 보면 이런 스마트 오브젝트나 인포그래픽 디자인 등의 여러 가지 디자인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죠.
이거는 이제 애들 이름표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하시기 좋도록 아마 이런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아마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을 충분히 꾸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요소까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아직 질문 없으실까요? 그렇다면 텍스트까지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까지 얘기하면 거의 다 얘기한 셈이기는 해요. 텍스트는 눌러서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 중에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돼요. 큰 거,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적으면 돼요. 지금 이게 타자 오타가 좀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창을 눌러서 클릭하고 다시 하면은 버그는 좀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글씨를 적었고 이 글씨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글씨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눌러서 바꾸시면 되겠는데요. 자주 쓰는 글씨체들 같은 경우는 옆에 별표를 눌러서 선택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 별표만 골라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되게 다양한 글자를 사용하면은 나중에 보면 정신이 사나워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글씨체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약간 정리해서 그것만 주로 쓴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기 미리 캔버스에는 굉장히 글씨체가 많거든요. 이거를 다 찾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자주 쓰는 글씨는 이렇게 별표를 눌러 놓으면 나중에 별표만 눌러서 그 이미지들, 그 그림들 중에 그 글씨체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는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자주 쓰는 글씨체들은 즐겨찾기로 저장해 놓으면 좋습니다. 글씨를 선택해보면 글씨 크기 조절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글씨 크기는 가장자리 있는 동그라미를 늘리거나 줄여서도 조절이 되고요. 옆에 있는 이 넓은 바는 이 글상자의 너비를 조절하는 바예요. 그래서 너비를 조절하거나 크기를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글씨는 블록 지정해서 일부분만 색깔을 바꾸는 것도 돼요. 아니면 다 바꾸고 싶으면 도형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글씨 부분 선택해서 색깔을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외곽선을 주겠다. 그럼 외곽선도 선택을 해서 설정이 가능해요. 두께도 조절이 되고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을 줄 수 있으므로 약간 우리가 강조해서 글을 쓸 때 대각 이렇게 외곽선을 쓰시면 조금 더 글씨가 강조돼서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림자를 이용해서 글씨에 그림자가 지게 해줄 수도 있고요. 곡선을 이용해서 글자가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 형태로 나오게 해주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일단 글자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았는데 질문 잠시 받아보고 나머지 부분들 많지 않으니까 또 한 번에 또 설명해 볼게요. 자, 크리에이터는 쓸 일 없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캔버스를 써보시다가 내가 디자인하는 게 더 낫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 미리 캔버스에 디자인해서 크리에이터로 등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디자인 허브에다 등록해 놓으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신 분들은 사가지고 쓰겠죠. 그럼 내가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실제 우리가 쓰려면 다 돈이 들어요. 왜냐면은 여러분과 같은 그냥 미리 캔버스 유저들이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이 디자인 허브에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내가 디자인을 사서 쓴다.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데이터. 요거는 뭐 별거는 없고요. 그냥 데이터 검색이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서, 예, 넘어갈게요. AI 드로잉. 요것도 무료는 아니고, 다만, 어느 정도 무료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적어서 생성을 해보면, 이 남은 생성 한도 정도를 무료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막 묘사를 하는 거예요. 뭐 나이는 몇 살에 뭐 책을 들고 있는 안경을 낀 뭐 양갈래 머리를 한 소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적었다라고 한다면, 적고 나서 생성을 하면은 요 남은 생성 한도 안에서 생성이 돼서 그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 때 쓰시는 그런 메뉴라고 보면 돼요. 요즘 AI 이미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궁금하신 분은 한번 뭐 10개까지는 무료니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여러가지 이런 동영상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동영상을 눌러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미리 캔버스에 이렇게 불러와서 쓰시는 거예요. 물론 사진으로 저장한다면 멈춰 있겠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실 때 쓰시는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요한 경우에 쓰게 되겠죠. 오디오는 동영상일 때 이제 음악을 넣거나 오디오를 넣고자 할 때, 테마는 색감을 좀 바꿔서 다른 이미지로 만들고자 할 때, 별로 많이 쓸 일 없으므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얘기했고요. 배경은 아까 살짝 보여드렸지만 내가 이 배경을 다른 배경으로 바꿔서 넣고 싶을 때, 배경색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넣는 것도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됩니다. 색깔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업로드를 해서 보니까 요 지금 라디오의 색깔 있죠? 요걸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이 사각형에 이 라디오 색깔을 가져오고 싶으면 색상에서 여기 스포이드 그래서 라디오 색깔을 이렇게 찍으면 그 색깔이 가져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색상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찜은 진짜 별거 없으므로 넘어가고요. QR 바코드. 이거는 만약에 내 URL이 있다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주소를 적고 만들게 하면 QR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 모바일 말고도 왜 상품을 전달할 때 전단지 같은 거 껴서 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물론 이렇게 생뚱맞게 QR만 넣어놓으면은 이게 무슨 QR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가 땡땡 뭐 땡땡몰 바로가기라든지 뭐 이런 안내 멘트 같은 걸 살짝 달아주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겠죠. 요즘은 QR코드가 좀 익숙한 세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가 달라진 점이 QR이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저게 좀 힘들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 핸드폰은 그냥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그냥 찍으면 알아서 저기 이제 들어가지게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뭐를 만들잖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에 뭐를 만들든 그거를 만약에 옥션이나 지마켓에다가 우리가 판매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상품을 받아보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QR을 넣어놓는다든지, 그러면 또 그걸 찍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자사몰로 연결할 수단으로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쓰실 땐 QR코드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페이지를 만들면서 비슷한 페이지를 계속 만들고자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새로운 페이지를 똑같이 만드는 게 페이지 추가. 그럼 얘를 그냥 복사해서 만드는 거는 여기 옆에 보면 복제 있어요.
그러면 내용 멘트만 살짝 바꿔가지고 만들면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어떤 모양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만드신 후에는 다운로드를 받으실 건데 웹용이나 인쇄용 또는 동영상으로도 다 다운이 가능합니다. 물론 동영상인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넣었을 때 동영상으로 받게 되겠지만요. 만약에 애니메이션을 눌러서 어떤 모양을 이렇게 골랐다. 그러고 나중에 받을 때 동영상으로 해서 받겠다 하면은 그렇게 약간 움직이는, 약간 뭐랄까 눈길을 끄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저장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용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는 한번 쭉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스마트 스토어를 조금씩 꾸며볼까 합니다. 꾸미는 그 방법들, 즉 도구들을 오늘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로고를 한번 제작을 해서 직접 우리 그 스토어에 달아볼 거고요. 로고 제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로고 만들어서 단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우리 스토어의 위쪽에 상단 로고, 그리고 모바일에서 보이는 로고,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달아보도록 할게요. 그러고도 시간이 된다면 맞춤 그 프로모션 이미지 만드시는 것도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우신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 스토어를 꾸며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